이제 어떻게 될까요? 해보세요. 했어? 우리 아직 안 배운 게 하나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이거 어떻게 돼? 결국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것도 중학교 때 했는데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요즘에 선생님 이제 학원 가서 오래 했잖아. 오래 하면서 요즘에 느끼는 게 선생님들하고도 얘기하면 선생님들도 다 맞다 하시는데 뭐냐면 너네가 되게 자기 의사 표현에 좀 잘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나도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 왜냐면 어때? 그러면 사실 뭐 1번, 2번 아무거나 얘기해도 되잖아. 50대 50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잖아. 근데 내가 생각하는 바를 잘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게 요즘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니까. 그지? 근데 진짜로 너네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한 3, 4년 전만 해도 이런 거 하면 막 쓸데없는 얘기 하는 애들 되게 많았거든? 1번이야, 2번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요즘에는 진짜 그런 애들이 거의 없어. 그래서 이제 가만히 묵묵부답이지. 왜냐면 근데 속으로 생각은 다 있어. 그지? 생각은 다 있어. 몇 번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표현은 잘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왜냐면 내가 표현해야 만약에 표현해서 틀린 경우도 있잖아. 그럼 표현했을 때 틀리면 더 기억에 잘 나. 진짜로. 답은 얘야. 답은 첫 번째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했지. 그지? 자, 봐봐. 왜 그러냐면 이것도 나중에 할 건데 자, 여기서 첫 번째 어떤 과정이 먼저 일어나야 될까? 받침에 리을, 비읍 써 있으면 저거 두 개 다 같이 발음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리을하고 비읍 중에 누가 먼저 발음이 돼야 돼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발음이 돼야 됩니다. 그럼 리을이 발음될까요? 비읍이 발음될까요? 이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되게 열심히 외웠는데 니네. 발음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되게 열심히 외웠어요. 쟤는 누가 발음되는 대표적인 아이였냐면 뒷자음이 발음되는 대표적인 예외 단어였어. 그래서 뭐가 발음돼? 리을하고 비읍 중에 비읍이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이렇게 되죠. 맞아? 나중에 배울 거야. 선생님 나중에 이거 수업할 때 물어볼 거야. 얘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얘가 먼저 일어납니다. 자음군 단순화라는 것이 먼저 일어납니다. 얘들아, 너네 자음군 단순화 아직 안 배웠지만 용어를 단어 개념으로 한번 새겨볼래? 단어 개념으로 한번 새겨봐. 자, 자음군은 무슨 말일까? 단어 의미를 한번 새겨봐. 자음군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자음이 아니고 자음군이야. 얘가 뭐 된대? 단순화된대. 이게 무슨 말일까? 자음이 한 개가 아니고 몇 개 올 때? 그렇지. 두 개 올 때.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겹받침 말하는 거지.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단순화니까. 두 개 중에 누구? 한 개만 발음돼. 한 개는 없어지고 한 개만 발음돼. 그지? 한 개가 뭐 되는 거? 탈락되는 거. 얘가 자음군 단순화겠지. 맞아. 그래서 밟는이 되고요. 밟는이 되면 그드부가 느무 만나는 조건이잖아.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밟는. 결국에는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럼 결과를 한번 봐봐 얘들아. 비읍이 뭐가 됐어 결과적으로? 미음이 됐어. 결과적으로 뭐가 됐으니? 비음이 됐으니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비음화라 부를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면 비음으로 바뀌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비음화라고 부른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비음화는 뭐나 뭐가 일어나야 되는 조건이면 그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날까? 마지막이야. 비음화는 뭐와 뭐가 일어나야 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아니면 지금 이야기하는 뭐가 일어나야 되는 조건이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야 되는 조건이면 얘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온다? 비음화가 온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 비음화가 일어난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비음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유음화는 뒤에 있니? 아, 밑에 있구나. 두 번째, 무슨화? 유음화. 그럼 얘들아, 이제 너네가 유음화의 정의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말해줘. 뭐가 되는 현상? 그렇지. 유음이 되는 현상. 유음이 되는 현상. 이걸 뭐라고 불러요? 유음화라고 부르겠지. 맞아? 그럼 얘들아, 질문. 얘 유음이 되는 현상이니까 유음으로 닮아간다라고 하는 유음 동화라는 말 가능 불가능? 당연히 가능이지. 맞아요. 유음화의 조건은 하나예요. 유음화의 조건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자, 뭐예요? 리을이 있어야 되겠죠? 유음은 리을 하나니까요. 맞죠? 자, 리을에 뒤에 누가 오거나 니은이 오거나 리을에 앞에 누가 오면 니은이 오면 그러니 유음화의 조건은 뭐밖에 없어요? 리을의 앞뒤에 누가 오는 거? 니은이 오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때 리을은 그대로 있어야지 유음하니까 얘들아. 누구만? 니은인 비음만 뭐로 바뀌어야 돼요? 리을인 유음으로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현상? 리을이 되는 현상. 리을이 되는 현상. 얘를 뭐라고 부른다? 유음화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냐면 이거예요. 발음해 볼래? 그렇지. 어떻게 발음되냐면 권력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앞에 누구 있었고요? 니은 있었고요. 뒤에 누구 있었어요? 리을 있었어요. 니은하고 리을이 만났는데 앞에 애가 어떻게 바뀌었어? 니은이었던 애가 누구로 바뀌었어? 리을로 바뀌었어. 맞지? 자, 그러면 얘 뭐가 일어났구나? 유음으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럼 질문. 얘들아, 얘도 조음 위치하고요. 조음 방법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선 잘 생각해 봐. 니은은 무슨 음이라고 불러? 유음이야, 비음이야? 조음 방법에 따라서. 니은은 비음이지. 맞아요? 리을은 조음 방법에 따라서 뭐라고 불러? 유음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결국에 얘들아, 결국에 누가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이 뭐로 바뀌는 거야? 유음으로 바뀌는 거지. 맞아요? 비음이었던 니은이 뭐로 바뀌는 거? 유음인 리을로 바뀌는 거야. 맞냐? 비음이 유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중에 뭐는 바뀐 걸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누가 비음이 누구로 바뀌었으니까? 유음으로 바뀌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는 바뀐 거야? 조음 방법은 바뀐 거야. 맞아? 얘는 동그라미. 그럼 질문, 조음 위치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조음 위치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세로줄로 가야 된다고. 맞지? 그러면 물, 놀, 이에서 놀에 해당하는 애였지. 맞냐? 얘네 둘 다 무슨 의미였어? 잇몸, 소리. 맞냐? 따라서 얘네들은 조음 위치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뀝니다.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하나 더 있을 거야. 조음 방법이 비슷하게 닮아간 거니까 얘 다른 말로 조음 방법이 동화됐어요.
이런 말 가능 불가능? 당연히 가능이지. 맞아? 앞에 거 이해했으니까 뒤에 거 쉽게 넘어오는 거지. 좋은 방법 동화됐어요 라는 말 당연히 맞는 말이지. 따라서 비음화와 유음화는 둘 다 무슨 동화다? 좋은 방법 동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비음화, 유음화 둘 다 좋은 방법 동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얘들아, 선생님 여기 권력이라는 말을 썼잖아. 근데 여기다 CF, 비교. 자, 얘를 한번 생각해봐.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권력은 니네가 아까 뭐가 된다고? 유음화가 된다고 말했어. 충분히. 그치? 이해도 갖고. 그럼 얘는 권력 앞에 공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단어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니네가 얘가 유음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아직 쓰지 마. 얘가 어떻게 발음돼야 돼? 권력이 돼야 되지. 공권력. 근데 얘가 된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죠. 맞아요? 이 단어가 요렇게 발음이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요렇게 발음됩니까? 공권력! 이렇게 발음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어떻게 발음되나요? 어떻게 발음되나요? 자, 1번, 그 다음 2번. 1번하고 2번 중에 누가 맞는 표준 발음일 것 같아? 우리 지금 발음 배우는 시간이거든. 어떤 애가 맞는 표준 발음일 것 같아? 1번이 더 맞는 것 같아? 2번이 더 맞는 것 같아? 니네 느낌적인 느낌에. 성준이, 1번, 2번. 2번, 성준이 2번, 연우 1번 같아, 2번 같아? 느낌적인 느낌, 수업의 분위기, 학원을 다녀본 학원빨 이런 걸로 보면 2번인데, 그지? 세빈이, 혹시 1번인 것 같은 사람은 얘기해주면 돼, 얘들아, 논리적으로. 우리 수민이, 넌 1번 같아? 맞아. 우리가 1번 같이 발음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얘들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뭘 배웠으니까? 유음화를 배웠으니까 1번 같이 발음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선생님 여기다 비교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예를 들어줬지? 자, 얘는 표준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공권력입니다. 헐. 왜요? 왜요? 이상하잖아. 그치? 배운 거랑 다르잖아. 그래서 얘는 기본 내용의 유음화는 너무 쉽단 말이야. 학교에서 문제 내기가 좀 그래.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얘 말고 뭐가 나와 유음화에서는 이 예외가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봐봐.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유음화의 보통 자습서나 문제집에서는 예외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음화의 예외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밑에다가 하나만 더 들어줄게, 얘들아.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의견 더하기 란이라는 단어야. 맞아? 선생님 지금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의견이라는 말에 뭐가 붙은 거야? 란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야. 이렇게 설명했지. 맞아요? 의견이라는 거 하나의 단어고요. 란이라는 말은 얘들아 우리말이겠어? 한자어겠어? 얘 우리말인 것 같아? 한자어인 것 같아? 한자어일 것 같지? 이 란이 무슨 의미겠어요? 의견을 개진하는, 의견을 쓰는 어떤 부분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어일 거 아니야, 얘들아. 얘네 두 개가 이렇게 만났어. 그지? 요거 뒤에는 한자어야. 이렇게 만났어. 두 개가 만날 때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맞을 것 같아? 우리가 배웠던 유음화를 적용하면 얘는 어떻게 발음돼야 돼? 유음화 적용하면 원래 어떻게 발음돼야 돼? 의결란 이렇게 발음해야 되지. 근데 이거 의결란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아? 어떻게 발음해? 의견난 이렇게 발음하지. 맞아?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얘는 어때? 얘는 뭐 더하기 뭐야? 얘는 뭐 더하기 뭐야? 2번 료. 이거 뭐 2번 더하기 료지.
이거 무슨 말이야? 입원해서 드는 비용. 이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 뭐 더하기 뭐야? 입원 플러스 료지. 물론 입원이라는 말도 한자어기는 해요. 그런데 뒤에 뭐가 붙었어? 료라는 한자어가 붙었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비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지. 이렇게 두 개가 만나면 얘들아. 원래 우리가 배운 유음하로는 얘를 발음을 어떻게 해야 돼? 입원료, 입원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거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 없을걸? 어떻게 발음하겠어? 요거 뒤에 연음돼가지고 얘들아. 요거 연음돼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요? 입원료, 입원료, 입원료 이렇게 된다고. 맞아?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요거 위에 필기한 것처럼 한번 써볼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 생산한 분량이라는 말이겠지. 생산한 분량이라는 말이겠지. 그래서 생산이라는 말에 뭐가 붙었어? 량이라는 한자어가 붙었어요. 생산을 얼만큼 했어? 이 말인 거잖아. 그럼 요거 발음할 때 얘들아 유말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생산량, 생산량 이렇게 발음한다고. 근데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없지. 이거 어떻게 발음해? 생산, 그렇지. 량 이렇게 발음하잖아. 그러면 선생님 공권력도 선생님이 권력 뒤에 써서 그랬는데 사실은 공권력은 무슨 말이었네요? 여기다 써볼게. 공권력. 이거 권력의 공 붙은 게 아니지. 이거 무슨 말이었던 거야? 공권. 공권은 무슨야? 공공의 권리라는 말이고 뒤에 무슨 말 붙었어? 력이라는 한자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리 나요? 공권력이 아니고 공권력. 요렇게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결론.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유음화의 예외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유음화의 예외가 나타난다? 어떻게 돼야 유음화의 예외가 나타난다? 의견, 입원, 생산, 공권이라고 하는 무슨 어에? 한자어에. 한자로 된 단어 뒤에 란, 료, 량, 력과 같은 뭐가 붙어서?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들이 있어. 그런데 이 한자 옆에다가 선생님이 하나를 더 써볼 거야. 접사처럼 사용이라고 써볼게.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해주는 단어로 사용된 거야. 의미를 부여해주는 단어로 사용됐을 때, 즉 한자어 더하기 한자로 사용된 단어에서는 누가 니은이 뭐로 리을의 영향을 받는 무슨화가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에 뒤에 있는 리을이 뭐로 바뀌어버린다? 니은으로 바뀌어버린다. 맞아?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유음화의 예외라고 부른다고요. 요거 얘들아 뭐로 말하지 않아요? 잘 들어봐. 니은하고 리을 만났는데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잖아 결국에. 그럼 니네 뭐랑 헷갈려? 야 결국은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잖아.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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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으로 바뀌었잖아. 맞지? 우리 니은으로 바뀌면 무슨 화라 그랬지? 그렇지. 비음화라 그랬잖아. 그럼 선생님 이거 우리 비음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따로 이름을 붙였다고. 유음화가 일어날 조건인데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뭐가 되면 니은으로 바뀌는 요런 조건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유음화의 예외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비음화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다고. 여기까지 해갔어? 여기까지 갔어? 그래서 유음화 자체는 쉬워 얘들아. 유음화는 조건이 한 개밖에 없잖아. 누가? 리을하고 니은 만나서 뭐가 되는 거?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 이게 유음화니까 유음화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요. 근데 뭐가 일어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유음화가 일어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뭐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음화의 예외라고 부른다고요. 유음화의 예외가 일어날 조건은 뭐예요? 한자로 된 단어 뒤에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에서 니은과 리을이 연달아 오면 얘는 뭐가 된다?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예외적인 상황이 일어난다.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문법 중에요.
제일 중요한 거.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그래도 제일 복잡한 거. 제일 복잡한 거 뒤로 넘어가 보세요. 제일 복잡한 거 그게 국외음화입니다. 그래서 국외음화를 해볼게요. 자, 세 번째 국외음화. 그럼 얘들아 나 질문. 너네가 아직 국외음화 잘 모르지만 너네가 단어만 가지고 한번 말해볼래? 국외음화는 뭐야? 국외음이? 그렇지. 국외음이 되는 거. 국외음이 되는 거. 그럼 질문. 국외음이라는 말 들어봤어? 국외음 들어봤지? 국외음 뭐 있어? 연국외음, 경국외음. 맞아? 어디에서 나는 소리? 어디에서 나는 소리? 괴음, 국외음 어디야? 입, 천장. 맞아? 얘는 무슨 소리? 입천장 소리가 되는 것. 맞아요. 그러면 얘들아, 국외음 중에 대표적인 애가 누구예요? 국외음 중에 대표적인 애 누구예요? 지읒, 치읒. 얘네들이야. 지읒, 치읒. 아이고, 얘네들이야. 그러면 너네 아직 안 배웠지만 알 수 있어요. 결국에 뭐가 되면 돼? 결국에 뭐가 되면 돼? 지읒이나 치읒이 되면 우리가 걔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국외음이라고 부르는 거야. 의미는 뭔지 알겠지? 자, 그런데 얘도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얘도 뭐가 있다고요? 조건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선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번. 앞말의 받침이 무조건 뭐여야 되냐면요. 디귿과 티읕이어야 됩니다. 앞말의 받침이 무조건 뭐여야 되냐면 디귿과 티읕이어야 됩니다. 질문. 드트는 무슨 소리야? 어디에서 나는 소리야? 잇몸에서. 옳지. 잇몸 소리예요. 얘가 뒤에 뭘 만나야 되냐면요. 이 모음이나 혹은 반모음이가 들어가는 이중모음, 2계열의 이중모음을 만날 때 2계열의 이중모음을 만날 때 앞에 나오는 잇몸 소리인 드트가 뭐로 바뀌는 거? 즈츠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즈츠가 뭐니까요, 여러분? 국외음이니까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국외음화라고 부른다. 여기서 너네가 생각나는 특이한 모양이 하나 있어. 와, 이거 특이하네. 혹시 여기서 보이는 특이한 점 있을까요? 응? 앞에 비음화, 유음화는 얘들아 다 어떤 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였지? 비음화도 누구 사이에? 자음, 자음 사이에. 유음화도 누구 사이에? 자음, 자음 사이에. 맞지? 똑같은 자음들 사이에서 연달아 발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잖아. 근데 여기는 얘들아 디귿, 티읕은 뭐고? 자음이고 이와 반모음이는 뭐야? 모음이잖아. 그래서 다른 음운의 변동과 다르게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라는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음운 변동이라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반에 첫째들 있죠? 첫째들? 우리 첫째들을 뭐라고 불러요? 마지라고 부르죠. 맞아요?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요. 근데 얘 발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발음되죠. 맞아? 얘들아, 누구랑 누구랑 만났어? 디귿이랑 이 모음이 만났어. 맞지? 바뀐 거 누구야? 디귿이 뭐로 바뀌었어? 지읒으로 바뀌었어.
이거 뭐라고? 구개음화. 맞아? 우리 함께라는 말 할 때 뭐라고 쓰냐면 같이라고 씁니다. 쓸 땐 이렇게 쓰는데요. 발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맞아요? 그럼 티읕하고 이 모음이 만날 때 티읕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치읓으로 바뀝니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개음화.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 뭐 배우면서 구개음화를 배우고 있는 거냐면, 잘 들어봐. 우리가 뭐 배우면서 구개음화 배우고 있는 거냐면 동화라는 거 배우면서 구개음화 배우고 있는 거야. 맞아? 근데 나 질문. 선생님 질문하니까 생각해 봐야 돼. 얘들아, 구개음화랑 동화가 무슨 관계가 있어? 잘 생각해 봐. 아까 비음화는 뭐였어? 파열음이 비음 만나가지고 기본이 이 파열음이 비음을 닮아가. 그치? 파열음이 비음을 닮아가서 파열음이 뭐가 됐어? 비음이 됐잖아. 그럼 이렇게 얘가 얘를 닮아가는 파열음이 비음을 닮아가는 비음화가 일어나니까 동화라고 말할 수 있잖아. 맞지? 유음화 어때? 유음화. 유음이 아닌 니은이 유음인 리을을 만나서 유음이 니은에 영향 줘서 얘가 뭐로 바뀐 거니까? 리을로 바뀐 거니까 유음으로 닮아갔구나. 그래서 유음화 동화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구개음화도 동화의 한 종류로 니네가 배우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구개음화와 동화는 무슨 관계가 있어? 왜 얘는 동화의 범주에 들어가? 이상하지? 잘 생각해봐. 자음하고 모음은 비슷하게 닮아갈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얘를 한번 잘 생각해봐. 그게 뭐냐면 여기 이랑 반모음 이가 있지. 얘는 모음이잖아, 얘들아. 우리가 모음 체계표에서 얘네가 어디에서 발음돼요? 이거 구체적으로 막 나누진 않았지. 예를 들면 뭐 입술에서 발음되는지 어디에서 발음되는지 이거 막 세분화하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모음이 주로 전설이야, 후설이야? 이 모음은 전설이야, 후설이야? 전설 모음이지. 전설 모음의 대빵이 누구였어요? 이 모음이었잖아요. 맞아요? 후설 모음의 대빵이 누구였어요? 으 모음이었어요. 맞지? 그러니까 혀의 최고점의 높이에 있을 때 이 모음은 어디서 발음되냐면 혀의 앞쪽, 입의 앞쪽에서 발음돼요. 맞아요? 선생님 여기다 전설 모음이라고 써볼게. 전설 모음이라고 써볼게. 그럼 잘 생각해봐. 앞에 드트는 니네가 어디서 발음이 되는 애들이라고 말했어? 드트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어디서 발음돼? 드드드드 잇몸에서 발음되지. 얘는 잇몸 소리라고 말했어. 그러면 얘들아 드를 발음해 보고요. 이를 한번 발음해 볼래? 여기다 가로 열고 약간 입천장이라고 써야겠다. 전설이긴 하지만 입천장이라고 써보세요. 자, 디귿과 이가 발음되는 위치를 입안에서 한번 잘 생각해봐. 발음하면서 어디서 발음이 되나를 한번 잘 생각해봐. 드가 발음될 때랑 이가 발음될 때랑 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드가 발음될 때 혀가 약간 앞으로 더 나와 있지. 맞아? 이가 발음될 땐 드가 발음될 때에 비해서 혀가 약간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그런 느낌 드니? 드하고 이, 드, 얘를 연속으로 발음해봐. 드와 이를 연속으로 발음하면 혀가 입안에서요. 드를 발음할 땐 약간 앞으로 나와 있고요. 이를 발음할 땐 약간 뒤로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그런 느낌 들어? 맞아? 나만 드는 거 아니지? 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안 되는데. 자, 그럼 봐봐. 혀의 입장에서 보면 디귿과 이가 연달아 발음이 돼야 되면 되게 바빠져. 뭔 말이냐면 디귿을 발음할 땐 혀가 어디로 왔다가 잇몸까지 훅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가 바로 발음이 돼야 되니까 혀가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입천장 쪽으로 쏙 꼬부라져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혀 입장에서는
디귿과 이를 연달아 발음해서 티 발음이 돼야 되는데 얘가 되게 바쁘단 말이야. 혀 입장에서 왔다 갔다가 너무 많아서 바빠. 그러니 누구의 위치를 바꿔주면 드트의 위치를 누가 발음되는 쪽으로 바꿔주면 이가 발음되는 쪽으로 좀 바꿔주면 혀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좀 줄어들어. 그래서 어느 쪽으로? 얘가 발음되는 쪽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옮겨가서 누구로 발음이 되는 거야? 즈츠로 발음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모음과 즈모음은 이모음과 즈자음은 둘 다 어디에서 발음되는 소리? 입천장 쪽에서 발음되는 소리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잘 들어봐. 결국 얘는 우리 아까 필기를 좋은 방법을 먼저 했니 얘들아? 자음하고 비음하고 유음 할 때 자음 방법과 자음 위치 중에 방법을 먼저 했지? 방법을 먼저 쓸게요. 좋은 방법이 있고 좋은 위치가 있어요. 그럼 볼게 얘들아. 결과적으로 누가? 드트가 결과적으로 뭐로 바뀐 거야? 즈츠로 바뀐 거야. 요거를 생각해서 대답을 하면 돼요. 자, 우선 좋은 방법, 좋은 위치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방법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방법입니다. 방법. 방법이면 왼쪽을 보셔야 돼요. 표에서 왼쪽. 드트는 무슨 소리? 왼쪽이니까 무슨 음? 드트 무슨 음? 파열음. 맞아? 파열음. 즈츠는 무슨 음? 파, 찰음. 그렇지. 파, 여름이. 뭐로 바뀌었으니? 파, 찰음으로 바뀌었으니. 뭐가 바뀐 것이다? 좋은 방법 당연히 바뀐 것이다. 맞아요? 바뀐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두 번째. 좋은 위치 생각해 보세요. 좋은 위치. 잇몸 소리였던 애가 뭐가 됐으니까? 입천장 소리가 됐으니까 뭐도 바뀐 거예요? 좋음, 위치도 잇몸 소리에서 입천장 소리가 된 거니까 좋음, 위치도 당연히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죠. 맞아? 국외음화는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가 다 바뀌는 동화현상이에요. 여기까지 갔어요. 자, 이제 두 번째요. 선생님이 조건 두 번째를 쓰기 전에 예시를 두 개 한번 써볼게. 첫 번째 이랑이라는 말은 누구누구와 누구누구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랑입니다. 그지? 두 번째 이랑은 밭에 중간중간 만들어지는 고랑이라는 뜻입니다. 고랑이라는 뜻이에요. 자, 두 개를 나누어서 쓴 이유는 두 개의 발음이 어떻기 때문입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발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말했어. 나 되게 부자야. 선생님 시골에서 농사 짓는 데 있잖아. 읽어봐. 오! 뭐라고 읽었냐면 지금 연우가 밭이랑 논이 많아. 이렇게 읽었어. 너네도 다 동의해? 맞아요? 다른 생각. 선생님 전 아닌 것 같아요. 다 동의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발음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니네가 발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뜻은 여기 뭐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얘가 뭐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티읕 받침 뒤에 누가 왔는데? 이모음이 왔는데 티읕이 뭐로 바뀌는? 치읓으로 바뀌는 뭐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배웠던 국외음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니은이요. 니은이요. 옥수수를 심어보자. 얘는 어떻게 될까? 왜 있잖아. 이만한 밭 있으면 중간중간에 작물 심기 위해서 가운데 이렇게 파두는 고랑 있잖아. 그치? 여기 사람들 지나다니고 뭐 이러는 길. 요걸 우리가 이랑이라고 불러. 그럼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자,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반니랑에 옥수수를 심어보자. 이게 표준 발음이에요. 반니랑이 표준 발음입니다. 이상하지? 이상하지? 왜 이상하냐면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드트 뒤에 뭐가 오면 이가 오면 무조건 뭐가 된다고 그랬어? 지츠가 된다고 했었잖아. 맞아?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는 국외음화가 일어났는데 얘는 국외음화가 안 일어났지. 맞아? 얘는 왜 결국에 반니랑이 되냐면 안 배운 의문의 변동들이 있으니까 선생님 그냥 말씀드릴게. 우선 밭이라는 단어는 뭐로 바뀌어야 될까? 밭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우리 지금 발음하는 거야 얘들아. 표기하는 거 아니고. 티읕 받침은 발음이 되는 받침이야 안 되는 받침이야? 안 되는 받침이지. 티읕 받침은 뭐로 바뀌어야 돼요? 티읕은 대표음 누구로 발음돼요? 디귿으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밭. 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나중에 뒤에 가면 배울 거야. 첨가할 때요. 얘는 니은 첨가가 일어날 조건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얘가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일어날 조건이야 얘들아? 그드브가 느무 만났어. 뭐가 일어날 조건? 그렇지. 그래서 디귿이 뭐가 됐어요? 니은이 되는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맞아? 그래서 결국에 반니랑이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질문이야.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예를 한 거예요. 뭐예요? 이때 이랑이라는 말과 이때 이랑이라는 말은 의미를 한번 비교해 볼래? 의미. 봤어? 봤어? 자, 이제 대답해줘. 두 개 중에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애가 있고요. 형식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애가 있어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애는 누굴까? 실제로 의미가 있는 단어야. 쟤는 혼자 쓸 수도 있는 단어야. 누굴까? 이랑 밑에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얘는 무슨 형태소?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 맞아. 그러면 위에는 얘들아 실질적인 의미, 단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해주거나 하는 문법적 기능만을 해요. 우리가 걔네들을 무슨 형태소라고 부르냐면 형식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이지? 자,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이나 반모음이가 무슨 형태소여야만 한다? 무슨 형태소여야만 한다? 형식 형태소여야만 한다. 맞아요? 두 번째 조건. 이나 반모음이는 무조건 무슨 형태소여야 한다? 형식 형태소여야 한다. 형식 형태소여야 한다. 그럼 어떨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야? 뒤에가 실질 형태소, 의미를 갖는 단어일 때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요? 자, 이제 세 번째요. 세 번째 조건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단어를 또 하나 써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느티나무예요. 느티나무. 얘들아, 이거 발음해 볼래? 황당하지? 이거 발음 그냥 하면 되는데? 자, 느티나무 발음해 보세요. 어떻게 발음됩니까? 느, 티, 나, 무. 이렇게 발음되지. 이거 말고 다른 발음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근데 나 질문이야. 이거 왜 느치나무로 안 발음돼? 이거 왜 느치나무로 안 발음되고 느티나무로만 발음돼? 우리 앞에서 배운 걸로 얘기하면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게 맞아? 느치나무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왜 느치나무 안 되고 느티나무 돼? 왜 이렇게 돼? 이게 세 번째 조건이야. 세 번째 조건이야. 자,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에서만 일어난다. 그러니 얘들아, 뭐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얘는 하나의 형태소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자, 마지막 네 번째요. 자, 쟤는 어떻게 될까요? 발음이. 쟤는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발음이야. 응. 바, 치, 다. 이렇게 발음되지. 그럼 이거 얘들아, 국외음화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국외음화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일어난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디귿이 뭐가 됐어? 치읓이 됐지. 우리 아까 조건에서 뭐가 됐냐면 디귿은 뭐가 돼야 되고 지읒이 돼야 되고 티읒이 뭐가 돼야 돼? 치읓이 돼야 되잖아. 두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 뒤에 무슨 모음이 있어야 돼? 이 모음이 있어야 되지. 얘는 이 모음이 있어, 히 모음이 있어. 이야 히야. 히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에 완벽히 부합되는 건 아니거든. 1번 조건에 완벽히 부합되는 건 아니야.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가 됐어? 국외음화 된 것처럼 보이지. 맞아요? 얘도 국외음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얘는 어떤 과정이 먼저 한번 일어나냐면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우셨어요, 여러분. 다에다가 받침이 디귿이잖아, 얘들아. 받침 디귿에요. 뒤에 누가 오면요? 히읗이 오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 배웠어요, 중학교 때. 우리도 다시 배우긴 할 거예요. 디귿 뒤에 히읗이 오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지? 있어. 자, 유치하지만 이렇게 써보세요. 요것도 나중에 너네한테 다시 물어볼 거야, 얘들아. 피카츄 털이라고 쓰세요. 유치하지만 쓰세요. 창피하지 마시고 우리끼리만 보는 거니까. 피카츄 털이라고 우선 쓰세요. 피카츄 털. 자,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세빈아, 이거 무슨 말이었지? 히읗에 앞이나 뒤에 누가 오면 비읍, 기역, 지읒, 디귿이 오면 선생님 왜 이 순서로 쓰냐면 피카츄 털 이름을 맞추기 위해서야. 비읍, 기역, 지읒, 디귿, 뒤나 앞에. 앞이건 뒤건 상관없어.
에, 히읗이 오면 얘네 둘 사이에 뭐가 일어나서? 합체가 일어나. 합체가 일어나. 질문. 두 개의 음운이 만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애가 되는 걸 우리가 음운에 뭐라고 불렀더라? 교, 탈, 첨, 축 네 개 중에 누구지? 교, 탈, 첨, 축 네 개 중에 누구지? 선생님이 A, B 더하기 해서 알려주렸는데 교, 탈, 첨, 축 네 개 중에 누굴까? A랑 B랑 만나서 전혀 다른 C가 되는 것. 교탈, 첨축 중에 누구였지? 축약. 맞아. 뭐가 일어나서? 자음 축약이 일어나서. 뒤에 나오긴 할 거야. 뭐가 되는 거? 피카츄 털이 일어나는 현상,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질문. 디귿이랑 히읗이 만나면 뭐가 될까요? 디귿이랑 히읗 만나면 뭐가 될까요? 티읕.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티, 다가 되겠죠? 다티다의 티가 결국에 뭐가 될까요? 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맞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됩니까? 국외음화가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는 뭐가 일어나요? 국외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얘를 선생님들이 선지에 놓고 이거 국외음화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너네 뭐라고 말해야 돼? 일어난 거요 라고 말해야 되지. 맞아? 일어난 거요 라고 말해야 되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정리. 자, 국외음화라는 게 뭐라고? 입천장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얘네들은 원래 어디 소리인데요? 잇몸 소리인데요. 뒤에 누가 올 때요? 이로 시작하는 모음들이 오면요. 혀가 너무 바빠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너무 바빠요. 이렇게 바빠지는 거니까 바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잇몸에서 나던 소리를 어디로 끌어내줘? 입천장 쪽으로 올려주면 혀가 바쁘지 않게 발음할 수 있더라. 그래서 누가? 드트가 뭐로 바뀌는 거? 즈츠로 바뀌는 것을 국외음화라고 부른다. 맞지? 국외음화는 특이하다. 왜? 음운의 변동 중에서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유일한 음운의 변동이기 때문에 특이하다. 맞아요? 두 번째, 이때 조건이 있더라. 어떤 조건이 있더라? 뒤에 나오는 이 모음이 무조건 뭐여야 된다? 의미 없는 말이어야 된다. 우리가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불러?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데 형식 형태소가 와야만 뭐가 일어난다? 국외음화가 일어난다. 형식 형태소 아니면 국외음화 안 일어난다. 두 번째, 얘 뭐여야 되더라? 형태소가 합쳐져 있어야 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뒤에가 형식 형태소니까 앞에는 실질이겠지. 실질과 형식이 만날 때만 일어나는 거야. 따라서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세 번째, 히읗이 있을 때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 이 경우는 뭐가 일어나고? 거센 소리, 이거 이제 다른 말로는 거센 소리 되기라고 해요. 거센 소리 되기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 국외음화가 일어난다. 맞아? 그러면 우리가 얘를 왜 동화라고 부른다? 우리가 얘 국외음화를 왜 동화라고 부른다? 뭐가? 소리를 내는 위치가 어떻게?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얘도 어디에 해당한다? 동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괜찮아? 결론. 우리가 지금 세 개의 음운의 변동을 배웠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구누구 배웠냐면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고요.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하는 음운의 변동? 동화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 그리고 얘네는 그럼 얘들아 결국에 생각해봐. 우리가 음운의 변동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배울 거라고 했거든. 누구요? 바뀌는 교체. 두 번째, 없어지는 탈락. 세 번째, 다른 애가 들어가는 첨가. 네 번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전혀 다른 새로운 애가 되는 축약.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서 배우겠다고 얘기했는데 그중에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는 어디에 해당한다? 다른 애로 바뀌었으니까 무엇에 해당하는? 교체라는 음운의 변동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 네 가지, 세 가지를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요.